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열불 터지기도 하는 뭐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이 청와대를 계속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 청와대를 계속 쓸 것 같다, 아니 청와대로 윤석열이 돌아갈 것 같다라는 보도를 이미 한 차례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1월 27일 날 했더라고요. 올해 1월 27일 날. 그때 제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죠.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라고 제가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내용이 뭐였느냐? 최근에, 그러니까 그 당시입니다. 1월 그 무렵에 제가 소위 말해서 여권의 좀 고위 관계자들하고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뭐 차 한잔씩을 할 날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뭐 굳이 옮겨 갔느냐는 얘기도 좀 했고, 그 무렵부터 한참 이제 청와대에 뭐 관광객이 오네 마네 하더니 1월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청와대 관광객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와대 주변에 이 장사하시는 분들 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서촌하고 북촌 이쪽에 옛날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질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이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해도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이 서촌, 북촌 여기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외국 관광객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요, 경복궁에 들어가는 관광객은 있어도 이 청와대 쪽으로 가는 관광객은 없어요. 특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썰렁합니다. 주말에는 일단 거기에 일단 여러 가지 식당도 있고 하니까 많이 오는데, 평일에는 전혀 장사가 안 되는 분위기예요. 이게 이 청와대가 계속 거기 있을 때만 해도요, 그 주변에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만 하면은 사실 좀 그 주변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항상 보면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전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봐라, 뭐 관광 좋아하네. 이게 뭐냐? 관광객 다 떨어졌다. 이 동네 사람들 이제 상인들이 이제 전부 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엄청 제가 깐족됐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적당한 시점에 돌아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있네. 욕 먹으려고 장난을 욕 먹으려고 뭐 백스냐 하고 내가 엄청 뭐라 그랬어.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몇 군데 더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것도 있고 건너서 들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 봐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분위기를 좀 떠봐라 이런 미션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밑밥 깔기 정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사실 이 보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여전히 조금 이상하긴 하는데, 근데 그때도 그렇고 이 여권 관계자의 얘기가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듣기로도 이게 개인적 의견인지 진짜 이게 떠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떠보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더라. 그리고 나만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꽤 여러 명이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라고 의심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워들은 얘기 혹은 그 밑밥 깔기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밑밥 까는 게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예,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이게 밑밥 간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슬슬 툭툭 던져보고 반응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반응이 괜찮으면 슬그머니 진행을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부분인데, 자 이게 꽤 조직적이었고 또 이런 밑밥 가는 것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최근에 이런 문서가 하나 공개가 됐다고 그래요. 청와대 역사문화공간이라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문건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문건의 내용이 황당해요. 이 문건의 제목만 보면은 청와대를 이제 국민들한테 말 그대로 윤석열 말 맞다나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취지로 보이죠. 청와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꾸민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라는 데서 이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이라는 거는 작년 7월경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청와대를 그냥 무작정 비워놓고 일단 용산으로 냈다 날랐는데, 날르고 나니까 이 청와대를 어떻게 쓸 거냐, 왜 이런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갔냐라는 비난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를 내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 7월에 출범해서 올해 1월에 활동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를 하기 직전인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가 2월 달에 나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겁니다. 영빈관은 현직 대통령이 사용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구역을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나눠가지고 국민들한테 완전히 개방하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되는 공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하는 공간은 본관하고 지금 관저 있는 그 자리, 요 자리는 완전 개방을 하고, 그 밖의 자리는 행사할 때만, 필요시에 문화 행사를 할 때만 개방을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정원, 소공원, 수궁터, 여기는 휴식 공간, 여기는 이제 식물원 아니면 옛날 궁궐터, 이 궁궐터, 여기는 휴식 공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런데 영빈관, 상춘제, 춘추관은 문화 소통 공간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문화 소통 공간은 어떻게 쓰느냐? 제한적이고 품격 있는 문화 공간이다. 그러니까 문화 행사를 할 때만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 외빈 접대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빈관, 상춘제, 춘추관은 문화소통, 요거는 여기를 포함하면요, 거의 청와대 공간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본관하고 관전은 여기서 빠졌거든요. 근데 본관하고 관전은 일종의 전시 공간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나 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본관하고 관저 부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 안 한다는 의미와 사실은 똑같아요. 계속 쓰자. 윤석열이 계속 쓰자.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영빈관, 상춘제, 춘추관은 문화 소통 공간으로 쓰는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품격 있는 문화 공간으로만 쓴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 외빈 접대용으로 쓴다. 근데 외빈이라는 게 뭡니까? 외국에서 오는 외교 사절이라든지 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3분의 2는 온다고. 그렇다면 뭐다? 영빈관, 상춘제, 춘추관은 1년에 3분의 2는 개방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사실상 계속 쓰겠다는 얘기지.
이슬 사모님, 볼 게 없잖아. 저거 빼면. 네, 맞습니다. 볼 게 없어요. 뭐 본관하고 관저가 있습니다만 본관하고 관저 참네. 근데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이것 봐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청와대 이 내부 중에서 가장 그 풍수가 안 좋은 곳으로 유명한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 관저 자리고요. 또 한 군데가 이 영빈관입니다. 그래서 영빈관은 딴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영빈관이 오히려 좋고 본관 자리가 풍수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본관하고 관저가 풍수가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영빈관이 안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빈관 자리가 뭐냐면요, 옛날에 박정희 때 여기가 청와대 자리, 청와대 본관 자리예요. 원래 박정희 그 청와대 관저는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 박정희가 여기서 죽었고 그 전에 뭐 그 이승만도 여기서 쫓겨났고 이러니까 여기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새로 지은 본관 건물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관저는 안 좋다, 관저가 앉은 자리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다? 예. 딱 거기만 뺐네?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의 주장인지 모르겠으나 누구는 그런 말도 해요. 이게 청와대 여기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맺힌 사람들만 풀어주면은 여기는 괜찮다라는 사람들도 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누구랑 딱 맞아 떨어지네? 천공했던 말이랑 너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원원들이 있는데 원원들 한 1년쯤 달래가지고 보내면 이제 된다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일 의심스러운 대목은 뭐냐면은요, 이 청와대 영빈관을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한 이 그 자문위원회의 이 보고서가 이 공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들여가지고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이 자문 받은 걸 공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서 사람들의 의견도,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갑자기 이 부분,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이런저런 그 절차를 거쳐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애시 당초에 이거를 국민들한테 완전히 공개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만약에 이 영빈관을 계속 쓰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공개를 안 한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의심도 사실 사뭇 듭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쫙 살펴보면은 야, 이거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결론, 이번에 이 자문단의 결론을 보면은 관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은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본관도요, 완전 공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본관도 전시장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개방하는 건 아니고 관저만 계속 완전히 개방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 밖의 건물은 계속 부분적으로라도 활용을 한다는 쪽인 거야. 즉 이건 달리 말하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계속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청와대도 계속 쓴다라는 얘기죠. 용산은 용산대로 있고 한남동은 한남대로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로 있다, 쓴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상황도 딱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상춘제하고 영빈관은 지금도 계속 씁니다. 그리고 춘추관도요 계속 써요. 이 세 군데는요, 이게 회의장으로 쓰기 참 좋고요, 회의장으로 썼을 때 사진이 참 예쁘게 잘 나와요. 근데 국방부도 그렇고 한남동도 그렇고 사진이 잘 안 나와.
행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행사장이 뭐 이런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어젠가요? 무슨 행사를 열었는데 그 행사를 연 데가 사실 청와대 그 국무위원회가 열리던 국무회의가 열리던 바로 그런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도 회의를 떡 열었더라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와대를 계속 쓰겠다라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읽힙니다. 달리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관저만 그대로 두고 청와대는 쓰겠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계속 보면은 국방부로 들어간다고는 합니다만 솔직히 청와대 다시 들어가서 뭐 일한다 해도 티도 별로 안 나. 그리고 주요 행사는 다 지금도 청와대에서 하고 있대. 제가 지금 몇 군데 이 대통령실 쪽으로 이렇게 좀 연락을 좀 취해가지고 취재해 본 바로는요. 지금도 거의 매일 청와대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거야. 주요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한 행사는 일단 거의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가 주최하는 행사도 상당한 행사는 다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야. 웬만하면 다 청와대에서 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매일 열린다고 보면 과언이 아닌 거죠.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집무실도 솔직히 보면은 국방부에 있는지 청와대 본관에 어디 있는 짱 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원래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게 그래요. 무슨 일이 어디서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앉아가지고 전군의 통신이 되고 전국에 다 통신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통신망이 연결되는 데가 솔직히 지금은 국방부하고 청와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뭐 행사를 했다. 그런데 행사 끝나고 또 국방부로 돌아오나? 아니지. 그냥 청와대 앉아가지고 계속 일 볼 수도 있는 거야.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시간 절약상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다? 사실상 청와대 계속 쓴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저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쓴다는 말인 거죠. 이걸 다시 설명해 보면은 청와대에서 제일 풍수가 안 좋은 데가 관저니까 고기만 안 들어가고 계속 쓴다. 지금요, 이 상황이 되면요, 진짜 슬그머니 국방부에 있는 집무실 사용 빈도를 줄여 나가면서 청와대 쪽 사용 빈도를 늘리면은요,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넘어가 버려요. 티도 안 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관저는 계속 한남동에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다. 외국 귀비는 다 청와대에서 맡는다. 그러면은 한남동에 관저 있으나 마나잖아. 한남동에 관저만 있는 거고 실제로 국방부에 집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집무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 말해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된다. 청와대 계속 쓰겠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에 올 초에 이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밑밥 던졌던 게 단순 밑밥이 아니라 진짜 여론을 슬그머니 떠봤나?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러려면 뭐 한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기네 마네 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옮긴다고 리모델링을 하네, 무슨 공사를 하네, 그 많은 돈을 썼는데, 그리고 그거 공사를 또 자기들 아는 업체에 넘겼다고 해서 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또 돌아간다. 아니, 슬그머니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돌아가겠다라고 말 못하니까 슬그머니 슬슬 사용 빈도를 늘리다가 그냥 주저앉는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거든요. 모르죠. 한 1, 2년쯤 뒤에 아니면 올해 말쯤에 어느 순간 보니까 청와대에 더 많이 있더라. 그냥 뭐 용산 안 간다. 이렇게 될런지도 몰라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이 주로 출근을 청와대로 하더라. 용산으로 안 하더라. 이런 보도 나올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핑계를 또 그렇게 되겠지. 아유, 청와대에서
국빈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갖다 붙일란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예, 헛돈 쓴 거죠 그동안. 참. 파란 날개님 절대 반댈세 라고 하셨고요. 민구님 하루빨리 탄핵으로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예, 참. 야,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장난이었으면 좋겠고요. 농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거 수백억을 들여서 혹은 수천억을 들여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놨는데 슬그머니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아마 관저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관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뭐 천공이 시켰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 아예 청와대를 통째로 옮긴다는 식으로 쇼를 해놓고 적당한 시점에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돌아가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진행되는 양상은 그런 꼼수가 한 60%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슬 사모님, 해외 외신 보기 쪽팔린다. 아, 참. 네,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풍수 뭐 이런 것들 막 갖고 지금 장난질을 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풍수라는 게 사실 뭐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풍수가 길흉화복을 점친다는 의미로 사실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 옛날에는 자연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조금이라도 지배를 덜 받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 환경의 피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의 피해를 적게 받고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홍수로부터 안전하며 또 산사태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겨울 같을 때 뒤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는 뭐 그런 의미로서 사실 풍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기륭화복을 점치는 무속의 일종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쉽고 안타깝고 또 화가 납니다. 풍수는요 무속이 아닙니다. 기륭화복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 혜택은 충분히 있고 자연에서 올 수 있는 재앙을 막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가 가장 좋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연이 주는 혜택이 가장 많이 오는 곳. 그러면서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거나 회피할 수 있는 곳. 그런 자리는 대체로 요런 자리더라. 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기륭화복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옛날에 도선국사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주요한 지맥바다, 뭐 혈자리마다 절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 절을 지었다고 하는 그 위치도 보면은 사실은 거기가 무슨 혈자리라기보다 딱 그 자리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거나 혹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기 좋은 자리이거나 혹은 그 비상식량을 비축하기 좋은 그런 장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과 식량을 비축해 놓고 비상시에 대비를 하라 이런 의미로 거기에다가 절을 지었던 겁니다. 절을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스님들이 계시니까 사람이 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절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먹을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요 고개마다 주요 고비마다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교통로로도 좋고 또 그런 게 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산적들은 없잖아.
그런 거 막으려고 사실 도성국사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풍수지리를 썼던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활용성을 보고 쓴 건데 이게 마치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뭐 기륭 화복을 좌우하고 뭐 운기를 뭐 바로잡고 뭐 이런 식으로 무속처럼 이렇게 곡해되고 오해를 산다는 게 참 저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경숙님, 돼지는 빵으로, 이재명은 청와대로. 김정구님, 대비의 의미 맞아요. 라고 하셨고요. 영혼을 팔아라님, 서울대 법대 나와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된 등신. 네, 오드리님, 풍수는 죽은 자들을 위한 직관이기도 했죠. 자연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제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흙으로 빠르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